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컴컴한 환경에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만족한 거 보니까 되게 제가 알고 있는 업계 분들은 어둡고 습한 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최적의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오늘 주제는 제가 챗GPT하고 스타트업의 융합이라고 했는데 다니다 보면 이렇게 김지현 부사장님하고 되게 많이 마주칩니다. 그래서 김지현 부사장님이 뭘 발표할 걸 전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충돌나지 않게끔 저는 약간 기술적인 관점에서 많이 바라보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아마 김지현 부사장님께서는 비즈니스적인 관점이나 시장 마켓시어나 이런 쪽 관점에서 아마 많이 봐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3년 동안 일을 했고요. 네, 그리고 2년 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네, 퇴사를 해서 이제 내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관련되어 있는 MVP들을 모아서 일을 하는 약간 용병 집단의 리더 같은, 그래서 혹자는 프리고진으로 불리고 있는 그런 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대 언어 모델이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여전히 퇴사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일이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쪽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 끝에 보면 생성형 AI 사피엔스라는 책이 보이죠? 네, 도와주세요. 네, 안 팔립니다. 네. 이게 왜 안 팔리나 물어봤더니, 교보문고에 가서 물어봤더니 작년에 나오는 건 없었죠. 내가 좀 먹고 살려고 하는데 너도 나도 다 뛰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계속해서 출판계에 계속 화두는 챗GPT입니다. 그만큼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인공지능인데 그냥 한국말로 해도 되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스펙트럼도 되게 넓고요. 기술적인 관점이나 일반적인 관점이나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기업의 경쟁력 따지면 이제 AI가 안 들어가는 회사들은 이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죠. 그게 어느 정도냐면 요게 지금 작년까지 우리가 봤던 현상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게 S&P 500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 트리맵인데요. 여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업체들 전부 다 AI하고 관련 있는 직종들이죠. 그렇죠? 지금 1위부터 7위까지 전부 다 AI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2, 30년 전만 하더라도 뭐 석유 기업, 자동차 기업, 뭐 생필품 이런 데가 거의 탑 10에 다 들어가 있다면 그 중에 IBM이 탑 10 안에 끼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IBM은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어요. 네. 그야말로 이미 버린 몸이 됐죠. 저기까지 이제 떨어졌고, IBM에 납품하던 납품업자가 있었죠. 빌 게이츠라고. 그 사람이 이제 시총 1위 기업이 됐습니다. 언제적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아직까지 살아있냐라고 하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사티아가 되면서 굉장히 치밀하게 투자하고 관리하는 기법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티아를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네, 이전에 스티브 발머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인간적인 면이 있었어요. 근데 사티아는 뭔가 모를 두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기존에 구글이나 이런 데가 우리 좋은 목검을 하나 만들었어 어때? 라고 짠짠 나가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바로 진검을 뽑아서 들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전혀 멈추지 않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두렵다. 내가 전에 다녔던 회사지만 굉장히 두려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를 보면 우리가 작년 말고 재작년에 IT 이슈를 물으면 다들 기억을 못해요. 그때 IT 이슈가 메타버스였죠. 그렇죠. 그 포스 다 지금 어디로 갔나요? 없죠. 정부에도 거의 200개 가까운 메타버스가 있다고 해요. 하루에 한 명도 안 들어오거나 서너 명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메타라는 이 회사가 거의 73% 폭락했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메타버스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안 됐죠. 그래서 2년 전에 주커버그 사장이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그래서 너희들을 잘라야 돼. 라고 하면서 10,000명 단위로 사람을 자르기 시작할 때 그때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메타는 어디로 갔을까요? 놀랍게도 메타는 신고가를 달리고 있어요. 작년에 73% 폭락했잖아요. 근데 폭락한 게 아니라 지금 그걸 다 극복하고 이미 메타 역사상 최대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메타가 메타버스를 접었어요. 사실상 접은 거죠. 왜냐하면 메타버스에 올인하던 그 사업부가 리얼리티 랩스라고 하는 팀이 있었는데 거기가 16조 적자를 보고 있었거든요. 1년에. 그걸 접고 라마라고 하는 언어 모델이 투입을 했습니다. 라마라는 게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광고 업체잖아요. 메타는. 광고 업체가 이 언어 모델하고 왜 관련이 있을까요? 이 언어 모델은 모든 작업들을 다 자동화시킬 수가 있죠. 광고 쪽은 전부 다 인건비잖아요. 그걸 이제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10,000명 단위로 몇 번을 잘랐지만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아마 잘 돌아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람의 역할을 저런 언어 모델들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언어 모델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들거든요. 지금 라마2가 나왔고 라마3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라마2 하나 만드는데 그 학습시키는 비용이 한 1000억 정도 들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1000억이면은 국내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그렇죠? 이거 말고 뭐 GPT-3 같은 것도 한번 트레이닝 시키는 비용이 한 20억 정도로 추정이 돼요. 한 번 트레이닝이 20억이니까 한 5번만 돌려도 100억이고요. 지나가다가 팔꿈치로 어이쿠 하면 20억이 날아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정말 돈도 실력이 시장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언어 모델 중에 두각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 오픈 AI, 그리고 구글, 그리고 메타를 뽑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메타가 저만큼 치고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약간 특이한 현상은 뒤에 가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저 라마라고 하는 저 언어 모델을 오픈 소스로 풀었어요. 그래서 오픈 소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좀 더 빨리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이름이 오픈 소스, 오픈 AI지만 절대 오픈하지 않는 회사가 오픈 AI입니다. 정말 클로즈 AI한 그런 회사들이 있죠. 자, 요게 1년 동안 쌓아올린 스택들이에요. 네, 벌써 꽤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플랫폼화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초에 이거 관련해서 뭔가 작업을 시작할 때는 정말 고생했어요. 뭔가 하면은 안 돌아가고, 뭔가 하면 업데이트가 돼 있고, 뭔가 하면 새 버전이 나와 있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게 플랫폼화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쉬워졌냐, 제가 작년 연말에 부산에 있는 개발자들 데리고 이틀 동안 개발자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개발자 교육을 했더니 이틀 만에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 각자 자기 회사의 PDF 파일이나 주요 데이터들을 모아서 언어 모델에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자동으로 대답해 주는 에이전트들을 다 만들어서 가져갔어요. 그거까지 가는데 이틀 만에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실력 있는 개발자라면 생각보다도 더 빠르고 쉽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생길까요? 가장 먼저 밀려나게 될 직종이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가장 보수가 낮고 단순 반복적인 직업들이 그 대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도입해서 돈을 가장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쪽은 가장 비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세이브가 되겠죠. 그래서 1차 타겟이 누구냐면 IT 개발자들입니다. 생각해보면 IT 개발자들 한동안 연봉 엄청나게 올랐죠. 제가 본 중에 보니까 3년차가 1억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졸인데 막 공모전 약간 통과하고 이런 사람들이 2년 지나고 이제 3년차가 되는데 7천만 원 달라고 하는 것도 봤어요. 네,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이런 플랫폼으로 다 대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코딩하고 막 코딩 만들어내고 하는 능력은 거의 중급 개발자의 90% 가까이 따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딩하는 능력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생기니까 또 새로운 현상들이 생겨요. 이미 은퇴하셨던 제 선배들이 다시 업계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의 나이가 57세, 58세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챗GPT를 굉장히 괴롭히면서 코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들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신입사원을 뽑으면 얘는 개발 그거 하나만 할 줄 알잖아요. 근데 57세, 58세 되는 분을 뽑아놓으면 이분들은 네트워크도 알고 클라우드도 알고 데이터베이스도 알고 전반적으로 넓게 아는 거예요. 유일한 약점이 하나 있다면 노안. 그거 큰 모니터 사드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분들이 사람도 좀 다뤄봤기 때문에 챗GPT를 되게 거칠고 험하게 다루세요. 욕도 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 이런 스타일로 코딩을 해봐 라고 몇 번 알려주면 또 잘 알아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몰려다니면서 이제 난제들을 해결하고 다니는 팀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인력 시장에 큰 불균형을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앞으로 개발 시장은 더 넓어지게 될 겁니다. 조금만 지식 있는 사람들은 다 개발을 할 수 있겠지만 개발자들의 단가는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게 될 거고요. 대신 전체적으로 넓게 그리고 잘 볼 수 있는 숙련된 개발자들의 급여는 수직으로 올라갈 겁니다. 완전 극과 극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스타트업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스펙을 잘 이해하고 최대한 공수를 들이지 않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굉장히 고민하는 게 지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 언어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GPT죠. 그렇죠? 이 GPT를 보면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되어 있는데 저 트랜스포머 하면 저는 옵티머스 프라임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상관없고요. 구글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알고리즘의 이름이 바로 트랜스포머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여기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 현상들이 보면 구글이 시작을 하고 도는 다른 회사들이 보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엔코딩, 디코더, 엔코더, 디코더 이렇게 있죠. 엔코더는 말을 알아듣게끔 하는 애들이고요. 얘는 말을 대답을 잘할 수 있게끔 하는 애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잘하는 애, 이렇게 세트로 이루어진 게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챗GPT만 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언어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오픈 소스도 있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전부 다 뭐 오픈 AI나 아니면 구글에 있는 API를 사용하면 스타트업으로서는 이제 비용적인 문제를 감당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오픈 소스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여기 분홍색은 뭐냐면 엔코더 쪽에 집중된 모델들이에요.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게끔 하는 애들. 얘는 대답을 잘하게끔 하는 모델들이에요. 그리고 요건 균형을 보는데, 지금 현재는 대답을 잘하는 애들이 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가장 대답을 잘하는 애가 누구냐라고 하면 GPT-4가 아직까지는 최고다라고 하는 게 이견 없는 거의 업계의 정설이에요. 그래서 뭐 구글이 뭐 바드도 발표했고요. 바드를 또 금방 이름을 바꿨죠. 제미나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발음할 때마다 굉장히 좀 재밌어요. 제미나이. 잼미니하고 에미나이를 합친 것 같은 그런 이름으로 바꿨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GPT-4가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모델의 사이즈를 얘기하는데, GPT 1.0은 110이라고 돼 있죠. 요거 단위가 밀리언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GPT-2가 1500 밀리언이고요. GPT-3가 되니까 갑자기 17만 5천까지 학습량이 올라가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때 투자를 하죠. 네, 이때 1조 3천억을 투자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가 만드는 모든 모델에 대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져갑니다. 그게 신의 한 수였죠. 네, 제가 직원일 때는 그 귀하다는 윈도우 폰을 썼어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유일한 장점은 사람이 약간 똑똑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네, 결국 망했죠. 그거 순손실 처리하고 정리하는데 16조가 들었거든요. 네, 거기에 비해서 1조 3천억 투자로 모델에 대한 독점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 13조를 또 투자했어요. 그래서 한 14조 정도 가지고 오픈 AI의 지분의 49%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올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순항 중에 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예전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테이라는 챗봇, 16시간 만에 헛소리를 많이 해서 바로 서비스가 종료됐죠. 좋게 얘기하면 서비스를 종료했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컴퓨터를 껐어요, 그냥. 왜냐면 16시간 만에 나쁜 말을 너무 많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낫지는 위대하다, 뭐 여자는 때려야 된다, 이상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서비스를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게 반복되면 안 되죠. 이런 서비스는 헛소리 한 번에 바로 비즈니스 가치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언어 모델이 있으면 이 언어 모델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요, 이 모델 앞에 굉장히 많은 필터들을 걸어놨어요. 그 오픈 AI가 제가 제일 처음에 봤을 때 직원 수가 한 200명 정도였거든요. 지금 한 700명 정도 되지만, 그중에 인문학자들, 심리학자들, 행동 분석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라는 절대 규칙들을 앞에다가 다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반인종적인 거, 범죄와 관련돼 있는 거, 그리고 특정 종교에 편향된 거,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규칙들을 세워놓고 이 규칙들을 일일이 사람들을 다 투입해서 하나씩 다 테스트를 했어요. 얘 대답에 대해서 이 대답은 맞아, 이건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피드백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 피드백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강화 학습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GPT한테 이런 걸 물어보면 얘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앞집에 아이유가 이사 왔어요, 몰래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라고 하면 범죄 행위예요, 동참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마약을 사려고 하면 어디로 가면 싸게 살 수 있니? 범죄 행위입니다, 자꾸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대답을 해줘요.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런 게 바로 이 필터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믿고 쓸 수가 있고요. 이 필터는 지금도 계속해서 버전업 될 때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필터를 얘기할 때 여기 있는 RLHF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Reinforcement Learning for Human Feedback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피드백으로 강화 학습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챗GPT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이상한 소리 한다고 막 크게 문제되는 적은 별로 없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갈아 넣어서 일일이 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저기서 이제 갈아 넣는 사람들이
영어를 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언어 모델을 여러분들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크게는 하나는 클로즈 소스, 상용 언어 모델이죠. 여기는 오픈 AI, 구글이 하는 거고요. 오픈 AI는 뭐 GPT-3, 3.5, 4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팜이나 라마다, 그리고 바드, 제미나이,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 하나가 오픈소스로 발표가 되긴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좋은 거니까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검증되어 있는 성능을 쓸 수 있고요. 다음에 따로 우리 회사 내에 GPU가 있는 고가의 서버를 구축 안 해도 돼요. 그냥 인터넷으로 호출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나름 인터넷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보안에 있어서는 약간 취약할 수가 있고요. 호출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된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검증되어 있긴 한데 사용자가 몰리면 몰릴수록 고정 비용이 그만큼 발생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얼리 스타트는 좋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이 오픈 소스 모델을 사용하는 건 메타가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다른 회사들이 커스터마이징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라마 2 이런 것들을 만들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영어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들입니다. 한국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뭘 하고 있냐면 여기 라마 모델에다가 한국어 데이터를 들이부어서 다시 한국어를 잘할 수 있게끔 튜닝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회사가 업스테이지라는 업체.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런 데서 업스테이지 라마2라는 모델들도 발표하고 있고 계속 새로운 모델들을 내고 있습니다. 저런 것들을 사용하면 내부에 뭡니까? 클로즈 소스 못지않은 성능. 따라가지 못하지만 뭐 그럭저럭 참고 쓸만해 정도는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내부에 서버에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리고 문제는 저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튜닝하고 운영할 수 있는 개발자는 없어요. 거의 한 연구원급 정도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구성이나 인력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각오는 하셔야 돼요. 저렇게 내부의 튜닝해서 쓰려면.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이제 GPU 서버가 필요하죠. 그렇죠? 저 GPU 서버가 보통 좀 쓸만하다 하면 한 1억 5천, 2억 이렇게 갑니다. GPU가 제대로 들어간 것들은. 그래서 기본 투자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리 스타트를 할 거냐 아니면 제대로 체계를 잡고 갈 거냐, 요 사이에서 이제 스타트업들은 이제 고민해야 되죠. 다음에 또 고민해야 될 게 LLM이 만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 학습이 멈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GPT-3 기반에 채팅을 해보면 가장 제가 실망을 했던 게 누굽니까? 뉴진스가 누구야? 라고 물었는데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GPT 3.5는 2021년 9월 달에 마지막 데이터예요. 그 뒤에 업데이트가 되긴 했지만. 그래서 뉴진스는 2022년에 데뷔했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일단 한계가 있고요. 다음에 물어볼 때마다 새로운 걸 생성을 해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고 거짓 정보도 되게 많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GPT라는 애한테 약간의 정보를 주면서 거짓말 유도해 보면 생각보다 거짓말 되게 잘해요.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거짓말 유도하는 게 한국의 전통 요리인 봉은사 무침의 레시피를 알려줘 라고 하면 레시피를 막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비슷하게 뭐 유명한 사건 중에 이런 거 있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 내가 일단 요거 진실인 것처럼 한번 밑밥을 깔죠. 그대로 밑밥을 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분노하여 맥북 프로와 함께 그를 방으로 던진 사건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현상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환각 증상. 이런 거 한두 번 하고 나면 야, 이걸 업무에 어떻게 사용하지? 라고 이제 바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속출해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피해 나가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피해 나가느냐? 보통 이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한 3가지 정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엔샷 러닝, 두 번째는 파인 튜닝, 세 번째는 레이지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엔샷 러닝은 뭐냐 하면 뭔가 잘 모를 때 계속 챗GPT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유가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아이유는 가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뉴진스가 누구야? 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뉴진스는 말이지 한국의 걸그룹이고 5명의 멤버가 있고 그 안에 뭐 다니엘, 해리, 헤인 뭐 쭉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가르쳐주면 원샷, 두 번 가르쳐주면 투샷, 세 번 알려주면 쓰리샷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말로 언어 모델한테 알려주고 나서 실행을 시켜보면 그 다음에는 얘가 어느 정도 알아듣고 대답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대화라는 그 메모리 안에서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껐다 키거나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면 또 까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엔샷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시작할 때마다 매번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챗GPT 3.5 같은 경우에는 이 삼행시 이런 말을 몰라요. 삼행시 이런 말을 몰라서 이렇게 삼행시는 요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 호날두로 삼행시를 지어줘 라고 하면 이제 호날두로 삼행시를 그냥 돌려보면 안 나와요. 네, 돌려보면 이제 이런 걸 제가 해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짰고요. 삼행시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시를 지어줬어요. 근데 몇 번 알려주고 나면 네, 저렇게 삼행시 비스크롱하게 나오죠.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몇 번 더 돌려줘야 됩니다. 삼행시란 이런 거야. 왜냐면 이거 알려줬는데 왜 못 알아들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언어 모델의 사이즈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내가 알려준 말 3마디가 그 전체 데이터에 정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욕조에 정말 종지로 뜨거운 물 한 바가지 부어봐야 뜨겁지도 않겠죠. 그래서 요거는 결과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반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방법 중에 하나는 언어 모델이 있으면 이 기본적인 이 언어 모델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들이부어서 새로 그 언어 모델을 재구성해서 새로운 언어 모델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이걸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 이런 파인 튜닝은 언어 모델 자체를 손대야 되기 때문에 GPU가 많이 필요합니다. 인프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주는 거죠. 이런 식의 데이터를 500건, 1000건, 10,000건 이렇게 주다 보면 얘가 어느 순간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약에 스타트업인데 의학 쪽 스타트업이다 라고 하면 의료 쪽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학 용어들을 얘가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 전용의 언어 모델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도 오픈 AI에서 우리가 직접 API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부의 시스템을 갖추고 직접 튜닝을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비해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 쉬워졌어요. 얼마나 쉬워졌냐면 제가 작년에 고등학생 공모전 심사를 보러 갔어요. 제가 굉장히 친한 정모 대표님 때문에 거기 심사를 보러 갔더니 고등학생이 뭔가를 튜닝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뭘 가지고 왔냐 했더니 배달의 민족 같은 데 있는 소상공인들 중에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있죠. 그분들은 댓글을 못 다는 거예요. 음식하기도 바쁘고 기록도 딸리고 하니까. 그래서 보통 왜 그런 댓글에 보면 이런 식으로 들죠. 음식은 맛있었는데 양이 작았어요 라고 하면 사장님들이 댓글을 꼭 달아주죠. 양이 부족하셨군요. 다음에는 좀 더 넉넉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줘야 되는데 그런 묻고 답하는 그 질의응답을 데이터들을 쭉 긁어 모은 거예요. 얘네들이 배달의 민족에서. 그래서 그걸로 튜닝을 했더니 뭔가 질문이 들어왔을 때 배달의 민족 톤으로 대답을 해주는 언어 모델을 따로 만들어냈어요. 그걸 고등학생들이 3일 만에 만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조금 똘똘한 직원들이 있다. 아니면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국 사람들 잘하잖아요. 그거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파인 튜닝은 첫 번째로는 GPU를 써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요. 다음에 이거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 대한 개념이나 교육이 되어 있는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용어나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모델을 업데이트해야 되죠. 그러면 다시 GPU를 써서 모델을 업데이트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주 안 바뀌는 내용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보니까 모 회사에서 관광 정보를 튜닝을 했어요 라고 자랑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라고 제가 말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광 정보 안에 보면 맛집 정보, 다음에 또 어디 뭐 티켓 가격, 공연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런 걸 넣어서 튜닝하는데 200만 원을 들었대요. 그래서 어이구 잘하셨네 라고 했는데 왜냐면 그 맛집이라는 게 폐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할머니가 갑자기 순대를 썰다가 팔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죠. 그런 변동성 있는 정보들을 넣어서 튜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지금 알려드린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라고 해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게 문서가 될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특정한 데이터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준비해 놨다가 사람들이 질문하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어 모델이 답변을 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데이터가 바뀌면 여기가 바뀌면 여기만 업데이트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그 무슨 에이전트, 무슨 도우미, 무슨 뭐 고객 탐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RH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RH 기반으로 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직접 내부 시스템을 다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쓰면은 돈은 들지만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만들었을 때는 어디인가 한쪽에 터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걸
클라우드를 써버리면 그냥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들을 필요한 곳에 이런 뭐 서비스에다가 다 올려놔요. 그래서 이게 어떤 파일이 될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노스QL 같은 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서치 엔진이 물고 있어요. 물고 있다가 이제 앱에서 언어 모델을 가지고 질문하면 얘가 이 데이터 중에서 시드가 될 만한 가장 근접한 답들을 찾아내요. 찾아내서 언어 모델이 말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대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챗봇은 딱 정해진 대답만 하는 데 비해서 얘는 질문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대답을 해줍니다. 훨씬 사람같이 성의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레이지 기반의 대답을 하는 걸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언어 모델 얘기를 했었는데 언어 모델이 뭐 라마도 있고 오픈 AI의 도 있고 그다음에 제미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다 보면 이런 모델을 딱 하나만 쓰는 경우는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초기 시장이긴 한데 전체로 봤을 때 한 개의 모델을 쓰는 게 23%, 두 개 이상 쓰는 게 35%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5개 이상의 모델을 사용하는 것도 6%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언어 모델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어 모델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보면 음성을 처리하는 모델들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림을 생성하는 모델들도 함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여러 개의 모델들을 함께 사용하는 걸 멀티모달이라고 합니다. 멀티모달. 그래서 훨씬 더 똑똑하게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GPT-3는 멀티모달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자기한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언어 모델입니다. 근데 GPT-4가 되면 갑자기 멀티모달이 돼요. 그래서 자기 옆에 이런 애들을 데리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생성해주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비전 기술도 쓰고 데이터를 주면 데이터 분석도 해줘요. 그리고 자기가 갖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웹 서칭을 통해서 정보를 찾아와서 그걸로 대답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저기 웹 서칭에서 사용되는 검색 엔진은 빙이에요. 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빙 점유율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에 보면 제가 재작년 봤을 때 구글의 마켓 쉐어가 93%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빙이 3%였어요. 말도 안 되는 균형이 잡혀 있던 시장이었죠. 근데 빙이 한 3% 정도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 3%가 얼마나 값진 3%냐면 이런 제로섬 게임에서 3% 오른다는 건 3%를 뺏어오는 거죠. 실제로는 6% 이상의 효과가 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에 완전 필 받았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어떻게 하는지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 언어 모델한테 GPT-4를 유료로 결제하고 사용해 보시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이미지 설명해주고 만들어줘 하면 바로 이미지도 만들어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진에 대해서 분석해줘 라고 하면 분석도 잘해줍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CSV나 엑셀 파일 주고 이 데이터에서 보이는 특이점을 시각화시켜서 보여줘 라고 하면 분석 중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분석 중 이게 돌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걸 쿡 눌러보면 내용이 분석하는 과정이 확대돼서 나오는데 중간 과정을 얘가 스스로 파이썬 프로그램을 짜서 그걸 돌려서 분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걸 만약에 내가 반복적으로 해야 돼 라고 하면 그 파이썬 코드를 카피해서 내가 계속 돌려봐도 됩니다. 자동화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이 GPT-4는 완전 달라져요. 그리고 작년 말에 이제 GPT-4 터보라는 게 나오면서 성능과 비용은 성능은 3배 빨라지고요. 그다음에 비용은 3배 깎아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여유 있는 데일수록 많이 깎아줄 겁니다. 그래서 가격 깎아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GPT-4 터보 위드 비전이라고 얘한테 사진을 주고 설명해 달라고 하면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능들을 API 형태로 스타트업도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알려줬더니 제 유튜브를 찍어주는 그 스튜디오 대표가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설날 때 저한테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뭘 찍어서 보냈나 하고 봤더니 가족들 간에 모여서 포카를 치고 있었는데 사진을 찍어서 챗GPT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걸 내면 될까? 그랬더니 저거 먹고 저거 빼세요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욕을 먹고 돈을 벌었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게 됩니다. 일본의 시부야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주차장들이 복잡해요. 여기는 3시간에 얼마, 여기는 4시간에 얼마, 여기는 기본이 얼마인데 3시간에 얼마,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간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누가 사진을 찍고 이 중에서 주차비가 가장 싼 곳을 찾아줍니다. 그런 것들이 되는 시장이 왔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음성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되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들이 지금 다 어디로 들어가고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제가 작년 6월 달에 일본 컨퍼런스에 참여할 때 온라인으로 참석할 때 저는 한국말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통역이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도 한국어로 번역되고요. 그리고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니까 자동으로 전부 다 회의록이 작성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했고 누가 무슨 얘기했고 전체적인 토픽은 4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이제 이런 게 안 통하는 세상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넘어가고요. 그러면 스타트업에서는 이거 맨땅에 처음부터 하나씩 다 만들 거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좀 더 빠르게 개발을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통 은 이렇게 점점점 복잡해지다가 이렇게 모듈화되죠. 모듈화되고 또 모듈들이 쌓이면서 또 한 단계 올라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지금 챗GPT나 이런 언어 모델들의 시장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버전업들이 일어나고 있고 추상화 레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픈 소스예요. 랭체인이라고 하는 이 오픈 소스를 이용을 해서 개발할 수가 있는데 이 랭체인은 재밌는 게 로고에 앵무새가 있죠. 얘가 말하는 애예요. 그리고 쇠사슬이 있죠. 그래서 랭체인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약간 레고 블록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 제일 처음에 만들 때부터 언어 모델을 오픈 AI 걸 쓸까 아니면 라마를 쓸까 혹은 업스테이지 걸 쓸까 해서 언어 모델 중에 하나를 딱 끼워 놓고요. 이걸로 뭘 할까? 기능별로 기능들을 하나씩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끼워 넣으면 바로 그 기능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 현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레임워크는 랭체인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시멘틱 커널이라고 되어 있는 이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겁니다. 이것도 역시 오픈 소스인데 파이썬도 지원하고 하지만 C샵이 우선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 시멘틱 커널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그 시멘틱을 추적하는 능력들을 만들어 놨어요. 네, 이걸 어디에다가 쓰느냐 하면 뒤에 가면 나오지만 네, 오피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바로 이 시멘틱 커널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앱 개발 업체 중에도 이걸 가져다가 다이어리 앱 같은 거 만든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동작이 되냐면 우리가 보는 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요 뒤에는 전부 다 이런 것들을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랩이라고 하는 집합으로 되어 있어요. 오피스가. 그러면 사용자들이 여기에서 뭔가 요청을 하겠죠. 생성형 AI와 관련되어 있는 드래프트 문서를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면 시멘틱 커널은 그 말을 가지고 와서 뭘 하느냐 하면 언어 모델한테 가서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그 의미를 분석을 해서 그 의미에 따라서 시멘틱 커널한테 다시 던져줍니다. 그러면 얘는 그걸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여기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API들을 호출해서 실제로 그걸 동작을 시켜서 그 결과를 앱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요청을 하면 언어 모델에 가서 물어보고요. 언어 모델은 사람들의 의도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해서 거기에 맞는 API들을 호출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식으로 동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동작이 되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이라는 걸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부조정사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영리한 접근입니다. 다 해줄게가 아니라 하는 거 옆에서 도와줄게 이런 책임도 많이 면할 수도 있고요. 기대치도 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어디에 들어가느냐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안에 코파일럿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윈도우즈 11에서 그런 거 물어보시면 동작이 돼요. 내가 가장 최근에 작성하던 파일 10개만 보여줘. 눈이 부신데 다크 모드로 바꿔줘. 집중 모드로 바꿔줘. 혹은 코파일럿한테 그냥 이런 거 물어봐도 됩니다. 손흥민이랑 이강인이 하이 했니? 이런 거 물어보면 빙에 가서 찾아서 대답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즈가 지금은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이용하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에서 다 동작이 됩니다. 지금 오늘 날짜로 나와 있는 그 GDNet 기사를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 코파일럿이 영어만 되거든요. 영어 포함해서 6개 국어만 되는데 4월 달부터는 한국어도 된다. 이런 기사가 GDNet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엑셀 자료 올려놓고 이번 분기에 가장 잘 팔린 제품에 대한 결과를 정리해서 시각화시켜서 보여줘. 이런 것들이 바로 먹힙니다. 네, 지금도 어느 정도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클라우드 쪽, 네,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코파일럿이 들어갔어요, 이미.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내가 운영을 위해서 리눅스 서버 50대 만들어줘 라고 하면 얘가 뭘 하느냐 하면 내부적으로 리눅스 서버 50대를 만드는 스크립트를 자기가 작성해요. 이거 실행할까요? 라고 물으면 오케이 하면 바로 실행해서 서비스를 만들어 줍니다. 이번 달에 내가 비용을 얼마나 썼지 하면 비용 리포트를 만들어줘요. 여기서 뭘 빼면 더 할인받을 수 있을까? 비용을 아껴야 돼 라고 하면 비용을 아껴야 되는군요 라고 하면서 또다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마이크로소프트는 무지막지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원래부터 컴퓨터 비전만 열심히 연구하던 연구원이 있었거든요. 미국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최근에 연락을 해보니까 나 요즘에 챗GPT 하고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평생의 꿈이 컴퓨터 비전이었잖아요 라고 했더니 싫으면 나가든가 라고 했대요. 네, 그래서 자기 옆에 보이는 언어 모델과 관련된 프로젝트만 한 4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실현되려면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투자하고 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미친 듯이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쓸 수 있는 게 애저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오픈 스튜디오 혹은 AI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요. 이 안에 가면 GPT-3, GPT-4, 그림을 그리는 달리, 그리고 이 중에서 언어 모델을 이용하는 위스퍼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게 오픈 AI 사이트는 잘 죽어요. 네, 지금도 이제 오픈 AI 기반으로 뭔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잘 죽거든요. 이제 글로벌하게 여기에 다 몰리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저걸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주로 국내 업체들은 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보면 여러 업체들이 지금 이 서비스를 도입해서 프로토타이핑을 해보거나 일부 서비스에 적용해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어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또 장점이 뭐냐 하면 클라우드에서 클릭하는 순간 우리 회사를 위한 GPT 모델이 따로 할당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유지보수하기에 편하게 나오겠죠.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요게 이제 제가 여기 오기 한 20분 전에 간단하게 만든 겁니다. 요 정도 만드는 거는 한 10분, 15분 정도 하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자기 이렇게 내용들을 넣으면 이걸로 이력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 데이터들을 주면 여기 이제 자동으로 프롬프트가 돼서 언어 모델에 가서 물어봐서 이력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저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는 그 부산에 있는 그 소상공인들 컨설팅 해주시고 계신 박사님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컨설팅 건당 얼마씩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인스타그램 보면 오늘 꼭 고고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여러 군데 돌아다녀야 되니까. 근데 하루에 2군데, 3군데 이렇게 컨설팅하고 나면 주말엔 보고서 쓰는 게 일인 거예요. 근데 보고서가 항상 똑같잖아요. 그래서 상호랑 몇 가지 정보를 줄 때마다 자동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걸 하나 만들어 드렸더니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주말을 찾았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거 상용화 시키자. 컨설턴트 한 명당 2만 원씩 받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팔고 1만 원씩 나눠 가집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즈니스들도 가능해요. 그래서 또 제가 알고 있는 여기는 이제 김해 쪽에 있는 업체인데 제조업체예요. 제조업체다 보니까 공장이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에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은 해외에 있어요. 미국, 유럽에 있습니다. 네, 신발 공장이에요. 근데 직원 수가 6만 명입니다. 해외에 있는 직원까지 다 하면. 근데 지금 이것만 봐도 거의 바벨탑 수준이죠. 언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챗GPT를 넣어야 되겠다라고 그쪽에서 생각한 게 왜냐면 이거 영어로 통일을 하니까 영어를 할 줄 아는 애들이 계속 해외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자기네들이 이제 대빵놀이 하려고 하면서 일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중간에 챗GPT를 넣어서 알아서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는 그런 게시판을 만들자. 이것만 해도 소통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제품 개발하는 요거는 이제 뭐 화학회사의 사례인데 화학회사 같은 경우에는 소재 개발할 때 기존에 있는 소재들 그리고 특허가 걸려있으면 안 되죠. 특허 검색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률적인 검토도 해야 돼요. 이것만 보면 이제 떠오르는 단어가 있겠죠. 아, 저거 RAG로 풀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각각의 서비스를 호출해서 뭔가 연구원들이 물으면 이거 찾아서 대답해 주는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시작했는데 올해 벌써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고급 인력들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연구에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IT 부서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시스템 개발뿐만 아니라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레거시.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역시 일본 쪽에 레거시 컨버전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네.
약에쓸래도 귀하다는 터보C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워서 눈물까지 글썽글썽했지만 이걸 어떻게 컨버전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자바로 컨버전하는 거였는데 한 일주일 잡고 시작했는데 실제로 돌려보니까 하루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챗GPT 기반의 코딩 툴이 있거든요. GitHub Copilot X라는 게 있는데 그걸 돌리면 테스트 코드까지 자동으로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테스트까지 끝나는데 이틀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안 넘기고 기다렸다가 5일 만에 넘겼습니다. 네, 그런 게 비즈니스죠. HR 같은 경우에도 사내 규정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죠. 비용 처리 규정 이런 것들 다 맡겨놓고 사내 챗봇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요거 기한 지난 비용 처리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이런 것들은 사내 협업 쪽에 물어보면 그거 총무과의 김대리한테 물어보세요. 이것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보통 스타트업들이 한 50명까지는 관리가 돼요. 되게 기업 문화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게 50명 넘어가기 시작하는 게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안정성 있게 그리고 보안을 준수하면서 만들려고 하면 역시나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오픈 AI에 있는 그냥 API로 호출해 쓰는 것보다는 클라우드에서 역시 오픈 소스 기반의 언어 모델들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테스트하고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또 지난주에 보니까 네이버도 이 언어 모델 관련해서 스타트업 프로그램들 같은 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지원받아가면서 만들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안정된 방법입니다. 네, 가장 많은 인증과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규정들을 다 준수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럼 2024년 전망은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샘 알트만이 9천조 투자 유치 이런 게 떴어요. 겁없는 사람이죠. 9천조면 돈이 얼마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9천조 투자 유치 요 기사 나오기 전에 삼성전자 만나고 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칩셋 레벨부터 저 위에까지 수직적으로 시장을 다 재편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게 또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지지난주에 그렉이라고 하는 칩이 나왔어요. 그 칩이 뭐냐면 언어 모델 하나를 그냥 반도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성능이 몇십 배가 더 잘 나오는 거죠. 대신 요거는 문제가 뭐냐면 언어 모델 자체를 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언어 모델이 밖에 못 쓴다는 게 한계가 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능하겠죠. 챗GPT4를 칩으로 만들면 훨씬 더 빠르게 서비스를 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파운드리부터 다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부터 훑고 지나간 건 TSMC는 바쁘니까 그리고 삼성전자에 가면 좀 잘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는 제 생각입니다. 물론 삼성전자 주가는 여전히 오르지 않아요. 때가 되면 오르겠죠. 두 번째는 이제 SLM 혹은 SLLM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On Device AI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언어 모델을 이제는 작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이 작게 만드는 것도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파이라고 하는 언어 모델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오픈소스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작게 만드는 작업을 보통 양자화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양자화 시켜서 어디에 집어넣느냐, 핸드폰 같은 데 어떻게 될까요? 왔다 갔다 안 하고 얘가 바로 대답해 주겠죠. 그래서 삼성 갤럭시 24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이게 좀 더 보편화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저 SLM이 전기밥솥에도 들어갈 거고요. 아파트에는 웰패드에도 들어가고 여러 군데 다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밥솥이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취사가 시작됩니다 이런 게 아니죠.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어이 사람 밥 지은 지 20시간이 지나서 한번 뒤적거려 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CES에서 발표된 삼성전자 냉장고에 보면 음식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컴퓨터 비전으로 다 분석해서 뭐가 들어있는지 다 분석하고 있죠. 그러면 SLM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있는 거 가지고는 잡탕밥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추천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게 클로즈된 환경에서 좀 더 잘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쪽은 주로 이제 연구 분야 혹은 공공 분야 혹은 국방 분야 이런 데서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병대 같은 데 들어갔을 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요즘 장비들이 전부 다 외산이죠. 그렇죠. 이지스 순양함에 배는 우리가 만들었지만 거기 들어가는 이지스 시스템은 보잉사 거죠. 근데 들어오는 애들이 군인들의 그 질적 하락이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걔를 보좌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대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쭉 훑어드렸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저기 있는 QR코드를 찍으시면 제 유튜브가 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는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